네, 4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비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반에 다루다가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동안 잘 못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비리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의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경제는 민주당 네, 경제는 민주당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회의하고 계시는데 회의가 아니라 공부 모임이어서 아침에 모임. 이제 경제 상황 체크하는 거 예. 그런 거 전반적인 거 변화 사항 이런 것들 저희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무튼 업황에 대한 것들 뭐 예측하고 어땠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는 예. 그때마다 조금 실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 좀 모셔가지고 얘기 듣고 하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네. 국회가 매일 아침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예, 체크하고 그리고 빈구멍들이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정부를 압박해서 뭐 역할을 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바퀴벌레가 될래 자동차 차바퀴가 될래 참 큰일입니다. 그 본격적인 것 여쭤보기 전에 어쨌든 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전날 과음을 하셨나? 꾸벅꾸벅. 잠을 못 이기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되게 이제 법정이 조금 오후 되고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졸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내란죄 예. 재판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 앞에서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경향신문 기자가 굉장히 그 세세하게 최혜린 기자 네. 상 주고 싶어요. 너무 그 아주 상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피고인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다.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빙의. 저희 이거 자, 완전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그러니까 보고 5교시. 네. 예. 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그날 18만 발 불출된 그 총알이 경우에 따라서 국회대로 앞에 모여 있는 시민의 심장에 박혔을 때 그 유혈 사태가 있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네. 결정문에 밝혔듯이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뭐 그 이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것 때문에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이걸 막을 수 있었던 네. 거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나.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진짜 그리고 끔찍하다 우리 싶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진술을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도 빨리 해산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지시는 못 받고 네. 현장의 담당 사령관들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 정리한 해산하자 거잖아요. 정리하자 이렇게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철수하자라고. 예. 참 저는 조성현 단장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하들한테 서강대교를 네, 넘지 넘지 마라. 서강대교 넘으면 여기 8학원이거든요. 아유,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 밤에 정말 의원님도 계셨지만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저러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바퀴벌레 그리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뭐 저는 생머리, 뭐 보정소고 무슨, 나 정말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보면 그 정당이 국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란 사태도 없고 뭐 내란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킨 그 정당이 아니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조금 더 젊은이들의 뭐를 좀 끌어보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 때문에 대선이 땡겨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누구를
어느 당에서 그러니까요.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는데 예. 그러면 후보들이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죄스러움 이런 거에 대한 표시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예. 나는 찬탄했다 너는 반탄했냐 뭐 이거 예.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본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진짜 적반하장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럴 대선 수가 후보 있나. 경선도 그러니까요. 있나? 민주당한테는 땡큐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뭐라고 하기는 없습니다만 아니 이런 게 드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 저 정당이 미래가 있겠냐 또는 저 정당에서 내는 후보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자리를 잡아야 할 때가 가까워 오는 게 아니라 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 그런 거죠. 민주당이 보수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이재명 아니 대표는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비어버렸다. 보수에. 예. 그래서 운동장을 우리가 좀 같이 씁시다. 저희가 챙길게요. 예, 그래서 비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넓게 좀 쓰면서 함께 예. 하시죠. 예. 라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사실상 막 엉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목받는 한 인물이 있으니 한덕수 대행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약간 예비 경선 네. 뭐 토너먼트 뭐 리그처럼 이렇게 다뭐 다 하고 하나 되면 네, 단일화로 간다. 그 이후에 다시 봅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예. 거여서 이건 뭐지?라는 예. 또 생각이. 예.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한덕수는 출마하지 않는다. 우리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천명하는 순간 네.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저걸 왜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해주지? 그러네요, 진짜. 예, 그건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왜 확인해 주지? 진짜?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갑니다. 예. 저는 제가 탄핵되었다가 다시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예. 위헌 위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도 네. 탄핵 인용을 하지 않은 것은 돌아가서 선거를 잘 관리하고 네. 해야 되는 일을 잘 해라라고 하는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을 뭐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네. 뜻이 충분히 숨어 있다는 저변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두 달 동안에 남겨진 시간 동안에 정말 그 일부 뭐 선거 부정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선거 부정과 관련한 단어가 붙자가 단 비읍자도 나오지 않게끔 어쨌든 모든 그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딱 정치 중립 지키고 잘 관리해서 다음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잘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은 또 어딘가에서 뭐 한덕수 불출마한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거 오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했죠. 왜 오보라고 직접부터 얘기해가지고 아직 결정 안 했다. 예, 난 그럼- 옛. 예. 그럼 출마한다는 거 노코멘트.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출마한다. 예. 예. 사선 국회의원 한정혜 촉. 출마한다고. 예. 출마한다. 한덕수 출마한다. 100%? 99.999999999. 네. 예, 이건 사실상 100%라는 얘기인데. 예. 아니 뭐 최근 들어서 들리는 예. 소문에 의하면 예. 사실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대정부 질의도 했지 않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현안 챙겨야 된다. 예. 근데 이번 주 최근- 나옵니까? 이제 시정연설 예산안 예. 제출하고 예. 시정연설을 해야 되니까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 예. 중형 예산안을 내놓고 예. 그 예산이 어떠한 뭔가를 담은 것인지에 대해서 풍부하고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 예. 기회를 차버리지는 않겠죠. 본인이. 예. 그래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면 대정부 질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예. 무슨 통계 자료를 챙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요? 네. 통계 그래서 자료? 통계 자료를. 그래서 이것은 예.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단일화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토론회 같은 거는 예.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예 뭔가 데이터를 명확하게 예. 이건 그래도 현 정부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 걸 보면 예. 뭔가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건 아, 맞다. 뭔가를 확실하게 준비한다. 준비하고 있다. 어제 저는 뭐 이상한 관제 데모 비슷한 것도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출마를 그렇죠. 촉구하는 예. 뭐 오늘도 시위가 한다는 있었고 거잖아요. 있고 22일 날 그거 뭐 추진위원회 출범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출마 추진. 네. 여기 뭐 손학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원로들이 대거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그렇겠죠. 원로들의 모임.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혹은 충분하고요. 예, 예, 본인이. 예. 그리고 주변에 본인을 도와줄 만한 아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조금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임드 있는 예. 사람들에게 뭐 간접적인 도움 요청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런 의혹은- 간접적인 도움 요청을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까? 한덕수 쪽에서? 제가 들었던 것은 네. 주말 정도에 이번 주말이 아니라 그 전 주말 예, 정도에 지난주 주말 정도에 예. 주말 정도에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는 살짝 들은 적은 있거든요.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한 활동을 했다. 그게 뭐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뭐 만났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게 그 지난 일요일 부활절만 하더라도 예. 대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보러 갔잖아요. 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었나요? 아니요. 총리로 그렇지 있으면서 그러지 그렇죠. 않았었었는데 예. 누가 그래서 보더라도 이건 대선 행보죠.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좀 느낌이 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제 의원님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같이 그 네.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 하셨다고. 네. 예. 1인 시위 저희 8시부터 해서 기자회견 하고 예.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한 총리 출근길에 보라고 네. 출마할 거면 관세 협상에서 손 떼라 예.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던 네. 거 뭐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의 예. 그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예. 뭐 이렇게 하는 그 피켓이었는데요. 예. 그거 하는데 8시 반 정도에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저기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은 가시고 제가 9시 한 10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예. 9시 10분까지? 10분까지 안 하는데 원래는 보통 지각이네. 대개는 8시 한 20분 정도에 출발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예. 있었는데 안 해요. 근데 예. 보니까 8시 30분 조금 넘어서 예. 외교 차량이 하나가 외교 차량? 이제 그 관저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네. 그 외교 차량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차량이에요. 대사관의 대사가 타는 차량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사 차량. 예. 예. 차 번호를 확인하신 거죠? 차 번호 너무 외우기 쉬운 번호거든요. 번호예요? 외교 001-001. 외교 001-001. 예. 그래서 001-002가 영국이고 이게 이제 예. 수교 순이구나. 순서대로 해서 이 번호를 002가 주는데, 영국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001-001이 들어가던데 저게 조셉 윤 대사 대리 지금 이제 대사는 안 계시니까 예. 조셉 윤 대사 대리가 그러면 한 총리 관저에 월요일 아침 8시 반경에 이건 이제 사전에 뭔가가 조금 조율이 되어 조율된 있는 거죠. 예.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 그러니까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출발하기 전 네. 미국의 상황과 관련한 것들을 조선민 대사 대리를 통한 뭔가를 아침에 그냥 월요일 아침에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뭐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날짜가. 월요일 아침에 예. 그럴 그래서 수가 없죠. 조금 이번 협상과 관련한 뭔가를 좀 짚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순전히 예.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이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촉. 뇌피셜인데 그 전날에 있었던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예. 거기 보면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놨는데 미국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을 표하고 미국과 완전히 뭐 척치지 않겠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번역본에는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약간 예쁘게 돼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흔히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협상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좀 준 예.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 협상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러 가기 전에 예. 우리 카드가요. 예. 1, 2, 3, 4, 5, 6 미치겠다, 진짜. 10개인데 저희가 다 생각하기에 보여주고. 저희가 생각하는 카드는 5번 카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를 일단 다 깔고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가죠? 레드카펫 다 깔아놓고. 예, 왜 가는 건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그게 있었으니 미국의 의중은 어떤지를 한번 뭐 좀 얘기해보기 위해서 네. 미 대사 내리를 예. 아침에 같이 보자고 한 것인지 예. 뇌피셜이기 때문에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조금은 이건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런저런 뭐 참고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2기에 네. 그동안 있었던 FTA 체제를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네. 이제 협정을 맺자고 하는 건데 뭐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뭐 어수선 국제사회 다 하죠. 모두가 네네. 지금 일단은 조금 멈춰봐 이런 분위기고 좀 멈춰야 되는 게 예. 저희가 미국의 대미 흑자를 아주 많이 내기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이후 이제 어쨌든 반도체 많이 네. 수출하게 되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하고 이제 차량 그 현대차가 미국에서 입지가 조금 많이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수출이 많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대미 흑자 폭이 좀 커졌고 미국으로 봐서는 대한 적자가 네. 좀 커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TA를 하고 난 이후에 2011년 이후를 쭉 보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흑자 폭이 뭐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 크거나 이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제시해야 될 때 미국은 분명히 이거 2023년, 4년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거 이거 네. 2개 갖고 하겠지만 아니 무슨 무역을 한 2년 거를 보고 합니까?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한 우리가 10년치. 다른 것도 아니고 FTA를 한 나라 대 네. 나라니까 FTA 해서 쭉 봅시다. 네. 그래서 FTA 하고 난 이후에 한미 관계를 보면 양국이 사실 윈윈하는 관계로 거의 그걸 그렇죠.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게 다른 동맹 국가는 다르게 우리가 FTA를 체결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이 서로가 이겨왔던 것이 있다. 뭐 소고기도 지금 미국산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그렇죠. 나라 대한민국이다. 한국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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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다. 예. 우리가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농산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압박을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냥 기초적인 스크리닝 정도를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여기에서 넘어가면 뭔가를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미 방위비 분담금 예. 미국하고 척지지 않는다 뭐 몇 가지 카드 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쭉 내놓은 카드는 전화 통화에서 이미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그 카드를 다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트럼프가 했던 것은 말을. 한덕수 대행이 네. 이 협상을 국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본인의 정치 행보에 그렇습니다. 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네.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종의 뭐 트럼프의 지지를 네? 확보하는 게 아닌가. 아니 트럼프 트럼프가 지지를 확보하는 게 한국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예. 이제 보수의 후보가 되는 데는 상당히 큰 상당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 뭐 광화문에 시위를 나왔던 그분들은 왜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지는 모르지만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굉장한 의존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미 의존도를 보이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알아주는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것 자체로 뭐 좀 그분들에게는 좀 달리.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국힘의 후보가 정해지고 그 후보와 흔히 말하는 단일화와 관련한 것들을 할 때 네. 본인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협의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불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서 하는 제가 거다. 고민하는 것이지 예. 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도의적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예, 근데 그게 전혀 없다. 안 된다.
자, 21분이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얘기를 10분밖에 못 하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발자가 제가 보니까 네. 모두 9명이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피고발인 대상이 이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부터 시작해서 9명인데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된 고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고발 사유는 일단 채용 공고상에 맞지 않는 자격 요건 미달자를 네. 합격시켰다라고 네, 하는 게 국립외교원 그렇죠. 에서의 채용,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의 채용 두 군데 다 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 예, 채용합니다라고 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2년 실무 경력 있는 사람도 네. 되는데 그냥 대학 졸업장하고 어차피 실무 경력 냈을 텐데 그걸로 네, 했으면 하면 되지 되지. 않나라고 예. 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보기에 그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국립외교원에서는. 예, 그래서 그걸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이걸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그 경력이 예. 외교부에서는 다시 음흠.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네. 역시 자격 요건이 맞지 예. 않은데 예. 채용이 채용이 된 됐고. 이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를 할 때는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원래는 경제학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뭐 아예 공고 내용을 바꿔버린 것. 네. 뭐 이것은 차지하고요. 이것은 이제 달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심우정 그 총장의 딸이 응모를 했을 때는 네. 좋다 그러면 국제 정치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인 사람이라고 네. 했는데 국제 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네. 역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채용시키는 채용 비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건수로는 9건인데 사람 수로 따지면 한 두세 명 정도 될 겁니다. 아, 심우정 총장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12명? 예. 그러니까 최소화했을 관계자, 때 최소화. 관계 여기에 예. 관계된 사람들이 예. 실제로는 뭐 실무자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예. 수사를 함으로써 조사를 네. 함으로써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채용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 네. 국립외교원은 국립외교원장, 외교부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그 채용의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이 다 해당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람은 좀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 고발을 해야지만이 그 사이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들어가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서류 심사에서는 3등 했는데 아주 차이 많이 나게 예. 갑자기 면접에서 1등 했다라고 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에서는 필기 시험도 있었거든요. 영문 아티클 2개를 주고 네. 하나는 그 아티클을 이게 이제 통상과 관련한 아티클이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되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예, 이런 예,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티클을 하나는 그냥 통으로 번역하시오라고 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의 아티클을 주고 요거는 보고서 형태로 써오라. 쓰시오라고 하는 예. 거를 이제 오전에 필기 시험을 치고 예. 오후에 그 필기 시험에 대한 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예. 필기 시험은 쳤는데 예. 이걸 점수를 안 매겼어요. 에? 어머나. 안 하고 그냥 면접만 가지고 면접만 해서 그걸로 그냥 심우정 총장의 딸이 1등을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우리 또 대정부 질의할 때 50대 50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실기 점수 50, 예. 면접 점수 50, 예. 채용 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왜 그거를 안 지키고 그냥 면접으로만 했냐라고 했더니 당시 이제 김홍균 차관이 답변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자기 하더니 몰랐어요. 예. 어. 하더니 외교부에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겠죠. 예.
그거는 면접 심사위원이 다 알아서 그걸 감안해서 면접 때 평가를 한 거다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요. 평가 항목이 서류 없습니다. 평가,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 평가서상에 예. 항목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예. 50대 50, 요 다섯 개가 예를 들어 50점이면 예. 여기도 그 필기 시험 했던 거에 그렇죠. 대한 항목을 몇 가지를 해서 50점을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번역이 완벽했냐.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주요한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번역을 했느냐.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체크하고 핵심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사항들이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느냐. 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실기와 관련된 걸 점수를 매기고 50점. 그 다음에 면접은 인상이 좋네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소양이 충분히 이미 되어 있네요. 경력이 많고 해서 이걸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면접위원들이 알아서 그게 말이 그거를 됩니까 진짜.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알아서 심우정 총장 딸을 뽑을 결심을 하시지 않는 이상 필기 시험은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점수로 다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게 그거를 그냥 없습니다. 알아서 알아서 했다. 봐준 거죠. 이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면접에 참여했던 사람들, 면접위원들,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서류 심사할 때 또 참여했던 네, 심사관들. 심사관들. 네. 왜냐하면 서류 심사 때 자격 요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력이냐, 예. 아니면 경험이냐. 예. 그 내가 저 살다 경험이 경력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을 경험인지 경력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에서 예. 일을 했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이런 사항을 예. 많이 하니까 인사혁신처 사람을 2명을 네. 서류심사위원으로 넣었는데 예. 이거를 체크를 안 했어요. 거기에 한마디만 써서 했어도 됩니다. 이것은 얘가 풀타임으로 석사 과정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급여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이 아닌 그냥 연구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좀 네. 도와주는 형태일 가능성이 예.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주 까다롭게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경력 증명서는 받지만 예. 4대 보험을 냈는지 예. 조회를 해라. 4대 보험.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급여를 그렇죠. 핵심이죠. 돈을 받으면 이게 일이다. 예. 돈을 받지 않았으면 그것은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받았는지를 조회를 해보고 예. 4대 보험 조회가 아니면 소득 증명원을 내라고 해라. 소득 당사자 증명원. 보고.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소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돈을 받았거든요. 예. 라고 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중으로 교차 검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 이게 경험인지 경력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아하. 지금 갖고 있는 이 서류는 그냥 경력 증명서라고만 냈는데 이걸로는 학생인데 이걸 했다고? 학생인데 근무를 했다고? 말이 안 이상하지 되는데.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체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서류 심사할 때 들어갔었던 인사위원들 네. 두 분하고 면접위원들 알아서 필기까지를 감안해서 평가하신 분들하고 다 예. 해서 고발을 하셨군요. 네, 일단 근데 조사를 큰일 해야 났네. 된다라고 29분이어서 의원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말고도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요. 아들 특혜도 있어요? 아들 특혜 있습니다. 아들이 아시잖아요. 문과를 다녔는데 이과 장학금을 수령했다라고 네. 하고 예. 그게 2017년이었는데 예. 그때는 그 장학금 신청 서류 거기에 네. 부모님 직업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었어요. 신청 서류에. 예, 서류에.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차장 검사 이런 거를 아마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냥 인사청문회 할 때 흐지부지하게 그냥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자료도 잘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인사검증할 때. 그렇습니다. 예. 인사검증에서 서류를 내라라고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자료 안 내고, 버티고 예.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요번에 그 당시 있었던 상문고인데요. 상문고등학교에 그 당시 있었던 네. 전 교장 선생님하고 예. 만약에 이게 그 차장 검사라고 하는 그걸 다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일종의 금품을 제공한 예. 형식이 되고 예. 신무정 지금 현 총장은 그 당시에는 차장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장학금 형식을 빌어서 금품을
제공받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렇죠.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당시에 조국 대표 장관 같은 경우 이거를 그 조민 씨의 장학금 받은 거를 뇌물로 그 당시 민간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학교 교수였다고 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대학교 교수 서울대 교수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더 그거보단 더 죄중이 무겁네요. 무거운 예.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이건 봐야 뭡니까? 된다. 딸이 서민 금융 햇살론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이게 재산이 많죠. 예. 재산이 이 사람도 그 저 미국 주식 사가지고 벌었어요 돈을. 그렇습니다. 예.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사가지고. 이런 예. 것들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도 아마 햇살론 유스 햇살론 대출이 거절률이 제일 높은 대출 상품입니다. 21%나 되니까 이건 네. 뭐냐면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서류 심사 항목이 없습니다. 예. 아, 이건 약간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어찌 보면. 좀 심하네요. 좀 심하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가져감으로써 누군가 그 청년 진짜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사람 사람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450만 원 예. 그걸로 본인은 몇 달을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청년은 예. 그걸 못한 거죠. 8,300만 원 주식을 예. 갖고 자녀가 있죠. 네. 예,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햇살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햇살론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하는 또 저소득 신용자 대출인가 해서 200만 원인가를 또 받고 해서 예. 650만 원 정도를 이해가 안 어쨌든 가는데 이건 진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특혜 채용 의혹까지 있는 마당인데 이게 그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햇살론 대출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것까지 했다? 좀 뭐 말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일단은 있나? 이게 이제 저희가 서민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격 요건이나 또는 서류나 이런 거에 네. 다른 자산들을 보는 항목 같은 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저희 정무위에서 이걸 검토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예. 현재 그것을 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서민금융원 이런 데서 예. 제출하게 하지 않았던 자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네. 거절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제도 보완을 일단 먼저 좀 하자. 네. 제도 보완을 먼저 하고 예. 이게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탄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그래 잘했네라는 소리를 들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게 하는 거죠. 검찰에 고발을 하십니까? 어디 고발하십니까? 저희는 공수처에 이게 이제 고발하십니까? 어쨌든 공수처에 해당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외교부 고위공직. 장관하고 고위직들에 네. 해당되어서 지금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네. 고발을 해놓은 게 있어서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해 있어서 네. 저희가 확보한 네. 그 확인한 서류들을 다 첨부하고 네. 해서 공수처에다가 수사할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해봄직한 거 아닌가. 그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보고요. 예. 공수처가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검사가 11명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7명 이게 그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7명을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추천해서 올렸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지명을 하지만 네. 이렇게 정말 필요한 필요한 사람은 사람.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예. 위헌적인 상황만 계속하고 진짜 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법위에 그냥 멋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시그널을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네.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전 이거는 공수처도 의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사 3부에 배당이 됐는데 거기가 온갖 거를 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붙이기는 하는데 예.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게 하고 만약 그게 이제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상설 특검이든 이런 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